대표이사는 KPGA 빌딩이 위치한 서판교 운중로 일대를 골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용품업체 등을 입점시켜 골프 메카로 만들겠다. KPGA도 해외 투어처럼 골프장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PGA 빌딩 주변을 골프 메카로 만들려면 협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협회가 골프장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발언은 KPGA 빌딩을 매각해 골프장을 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012년 KPGA 빌딩 매입가는 165억 원입니다. 현 시세는 대략 200억 정도 나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200억으로 수도권 근처의 골프장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골프 문화거리 구상은 참신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PGA가 입점하라고 해서 시장성이 불투명한 운중동 일대에 수억 원을 들여 매장을 낼 용품업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KPGA 빌딩을 회원 몰래 매물로 등재하고 운영팀 및 경영관리팀의 협회와 투어의 분리 현황과 세계 유명 투어의 본부 위치 정보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투어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협회와 투어의 분리, 코리안 투어의 수익구조 극대화를 위한 직영대회 운영 및 KPGA 공식 대행사 설립 등을 브리핑합니다. 컨설팅 계약 사전 미팅 전인 5월 28일 어느 회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을 회계법인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프로골프협회에 제안을 하려는데 자신들은 골프를 몰라 남자골프 현황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도중 자신은 KGT 대표이사의 지인이라고 밝힙니다. 대화의 주 내용은 해외 투어 분리 사례, 코리안 투어 분리였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재무자문본부 산하에 스포츠 비즈니스 그룹을 신설하고 골프 대행사 대리급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회원과 통화 후 며칠 뒤인 6월 3일 대표이사의 지시로 팀장급 직원들을 회계법인에 출장 보냅니다. 투어 발전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팀장급이면 KGT 근무 10년이 넘는 투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대행사에서 3, 4년 정도 근무 경력의 대리급에게 특강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계법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걸 하면 그래서 자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하나로 운영팀장이 출장을 가는 것, 가서의 역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그때 조직 개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케팅팀이 운영팀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회계법인의 의견이 적용이 많이 됐죠. 협회 직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들이라서 협회 직원들만큼 사실 전문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의견을 정말 경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요. 회계법인은 KGT와 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합니다. KGT에서는 팀장급으로 TF팀을 꾸려집니다. 회계법인과 KGT의 회의가 진행되는데 주된 내용은 역시 코리안 투어의 분리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인수위원장 때부터 줄곧 전환사채 발행을 피력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곧 투어를 분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분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자 투어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투어를 분리하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투어 분리에 성공한 케이스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1930년대 말 대공황에서 벗어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프로스포츠 광고 시장 또한 커집니다. 골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원 선발과 교습가 양성, 대회 유치를 동시에 시행하던 PGA 오브 아메리카는 양적 팽창에 따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투어 분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968년 PGA 투어가 탄생합니다. PGA 투어는 걸출한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세계 프로골프를 리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PGA 오브 아메리카는 클래스 A라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교습가 시장과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두 조직이 분리하고도 동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양과 질의 시장 경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프로골프협회 또한 자국의 경제 성장과 프로스포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1999년 일본 골프 투어 JGTO가 설립됩니다. 한국과 함께 PGA 투어에 가장 많은 선수가 진출해 활동하는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 PGA도 분리해 나서 PGA 투어 호주를 출범시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그들 또한 잘 될 줄 알았지만 경영 미숙과 재정 적자 누적으로 3년 만에 협회로 돌아갑니다. 호주는 투어 분리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장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의 성공만 바라본 그들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 골프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권입니다. 골프 시장만 보면 코리안 투어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PGA 투어에 눌린 LPGA는 살 길을 모색하고자 유럽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남자와 여자 투어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남자 골프의 뒷걸음질이 보입니다. 일본 여자 골프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후원기업, 즉 대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남자 대회수가 줄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광고 효과가 높은 쪽에 베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프 대회 총상금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 대회 개최 비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업 입장에서 남자보다 흥행이 되는 여자 쪽에 투자하겠죠. 모든 프로스포츠의 흥행 여부는 팬심, 즉 팬들의 관심입니다. 남자 골프가 흥행을 이끌지 못하는 건 팬심이 등을 져서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코리안 투어가 협회와 분리된다고 없던 팬심이 생길까요? 아니면 대회수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회계법인도 코리안 투어 분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고 얼마 후 구회장의 지시로 컨설팅은 파기되었습니다.